진맥, 서맥, 살아있는 사람이 심정지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한 30분 정도 진행될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전도에서 PQRST가 노말로 이게 노말인데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고 아 이거 피파가 있구나 피파가 없구나 있구나 이 정도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 근데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아 이거 노말 사이노스 리듬이네 라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보이면 아 브레디카디아구나 사이노스 브레디카디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돼. 뭐 더 이상 뭐 뒤에 모는 종이가 있든 없든 뭐 와이드처럼 보이지만 와이드든 내려오든 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정을 하냐면은 피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와이드 아니다 갑자기 와이드가 생기진 않아요. 이 부분을 기초 부분을 왜 이해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요것은 와이드지 이것은 내려오고 피파가 있고 QRS가 있는데 피파가 없고 QRS가 있고 이것은 프리매처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프리매처 벤트리큘러 컴플렉스라서 PVC라 PVC 요것도 나와. 그러니까 기본만 잘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피파가 있어요. 이렇게 또. 그럼 이거는 PAC야. 프리매처 아트리얼 컴플렉스. 프리매처 벤트리큘러 컴플렉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하고 일단 오늘은 브레디카디하고 타키카디아 할 거니까 브레디카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노말 사이노스 리듬이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노말 사이노스 리듬이에요. 당연히 6초. 6초만 그린 거죠. 저게 뭐 6초입니까? 그냥 이거 보면 6초처럼 보여야 돼, 여러분 눈에. 알겠죠? 하트레이트가 60회. 노말. 사이너스. 리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SR. 기본 기준 PQRST 내로 0. 와이드가 0.12 이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브레디카디아와 타키카디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브레디카디아. 하트레이트 60회. 이하. 치료는 50회 이하가 된 사람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타키카디아.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니까 당연히 피파가 있죠. 전부 다 6초. 타키카디아는 하트레이트가 100회 이상을 다 타키카디아랍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150회 이상을 말하는 거죠. 분당. 노말은 정상이니까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노말이니까. 브레디카디아는 늦게 뛰니까 느리게 뛰지 않게 해주면 된다. 빨리 뛰게 해주는 게 아니라 느리게 뛰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환자는 안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모든 환자는 일단 안정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뭘 해줘요? 요 환자들한테 O2 공급해주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고 OPQRT 샘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는 그래도 진정되지 않는다. 아트로핀
1m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V죠. 바이탈 사인이 정상이면은 그냥 observation을 하면 되는데 바이탈 사인이 안 좋으면은 TCP를 합니다. 트랜스 컨티뉴티 페이싱 체스트에다 붙여놓고 전기를 밀리암피아를 전기를 60에서 70, 80, 90을 공급하고 하트레이트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밀리암피아와 원하는 하트레이트를 조절해. 그러면 하트레이트를 분당 80회를 만드는 거야. 뭘로? 전기 자극을 줘서. 요것은 TCP는 지금 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페이스메이커가 안 돼서 지금 이게 안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뛰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6초에 세 번 뛰니까 3초에 세 번, 6초에 세 번이니까 30회밖에 안 되잖아. 여기다가 페이스메이커를 전기를 줘. 그럼 여기서 한 번 또 툭 뛰고 전기 주면 툭 뛰고 여기도 당연히 툭 뛰겠지 같이 툭 뛰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해가지고 하트레이트를 맞추는 거지. 근데 캡처라는 걸 시켜야 돼.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 전기를 주고 나서 QRS가 나오게 전기를 주고 나서 심장이 컴플렉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대부분 합니다. 안정이면은 뭐 하니까 놔두면 되니까.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은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사인 오브 쇼크이죠. 쇼크 증상. 쇼크 증상 연결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멘탈 체인지. 멘탈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멘탈 체인지. 멘탈 바다다. 그 다음에 체스트 디스컴포트. 가슴이 너무 불편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체스트 페일리어. 하트 페일리어죠. 엄밀히 말하면. 심장이 페일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은 심장이 공격돼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아프고 식은땀 뻘뻘 나면서 뭔가 지금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쇼크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멀쩡한 사람이 걸어왔을 때는 대부분 산소 치료하고 업소베이션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죠. 응급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응급 상황에만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네. 응급 상황 아니면 병원에서 정식 진료를 받으면 되지. 네. 심혈관 내과에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환자를 지금 즉시 봐야 되고 즉시 봤더니 바이탈 사인이 안 좋고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체스트가 안 좋으니까 아트로핀 투여보고 안 좋으니까 TCP를 해서 이 환자가 하트레이트에서 더 이상 느려져서 어리스트가 오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빈맥을 봅시다. 빈맥. 빈맥은 너무 빨리 뛰니까 치료는 빨리 뛰지 않게 교감신경 차단제. 네? 교감신경 차단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감신경 차단제가 뭐 있어요? 아트로피, 아데노신. 3학년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제 빈맥과 선맥을 하는데 아트로핀 주세요, 아데노신 주세요.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거야. 내가 현정이한테 아트로핀 1mg 주세요. 그러면 현정이가 아무 생각 없이 1mg 아트로핀 주는 게 아니라 아데노신 아닌가요? 아데노신 6mg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리더한테. 그런 상호 피드백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팀 플레이를 할 때는 항상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다시 되짚어서 말하는 겁니다. 디피브레이터 150주 주세요. 네, 디피브레이터 150주 주겠습니다. 카디오 버전 100주 주세요. 네, 카디오 버전이요. 디피브레이터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조금 정신없이 진행되는 부분을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아데노신인데 우리가 첫 번째 안정이죠, 역시. 근데 우리가 뭐 혈액학적으로 안전인 상황한 환자한테 미주신경을 주고 해보지만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이제 내원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119로 불리면 안 좋기 때문에 환자한테 안정을 시키고 미주신경 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약물 무조건 쓰기 전에 미주신경을 해보는 거예요.
미주신경 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뭐 발살바 수기, 경동맥동 마사지, 나머지는 권장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 주사기, 불어내기 이런 부분이 하트레이트를 떨어지게 하는 꽤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교과서만 보고 뭐 안구 누르기 막 이런 거, 막 찬물에 얼굴 담그기 막 한다고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찬물에 얼굴 담그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해서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경동맥동 마사지하고 미주신경 수기. 뭐 사실 뭐 발사바나 이렇게 경동맥동 마사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주신경 수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특별한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걸 씁니다. 6mg. 안 되면은 12mg. 안 되면은 12mg. 이런 절차들이 왜 있냐면 환자 상태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호전이 안 돼. 호전이 안 되고 환자 상태가 괜찮으면 지켜보면 돼요. 근데 환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하트레이트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카디오 보조를 하는 거예요. 카디오 보조는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카디오 보조는 우리가 심장 율동 전환인데 디피브릴레이터하고 무지 다릅니다. 그것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심장에 어떠한 전기 자극을 이 부분에 띡 줘야 돼. 띡 줘가지고 심장이 정신 차려서 다시 뛰게 해주는 거예요. 디피브레이션은 피브레이션을 제거하는 거고요. 카디오 버전은 이거를 제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장이 쿵 뛸 때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탈분국 될 때 심장이 뛰는데 그 심장이 탈분국 쿵 뛰고 쉴 때 전기를 다시 또 쿵 줘야 되는데 쿵 뛰자마자 이 쉬는 타임에 또 전기를 줘버리면은 얘가 쉬지를 못하고 또 뛰게 되고 또 뛰게 되고 또 뛰게 되고 그러면은 피브레이션으로 빠져버려요. 아론투신성체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놀랍게 이 디피브레이터 기계에는 싱크로나이즈드 기능이 있어요. 싱크로 버튼을 눌러놓으면은 적절히 얘가 쉬는 타임에 자극을 줘서 피브레이션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싱크로.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동식성 심율동 전환이라고 그래. 우리가 심율동 전환이라고 하지만 동식성이라는 말을 그냥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동시성 심율동 조환,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이라고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싱크로라는 버튼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가 있을 때 이렇게 QRS가 띄고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유도에 놀랍게 띠 하면서 팍 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나마 이것은 환자 상태에서 이 네로우 QRS 우리가 네로우하고 와이드하고 구분하는 것은 0.12초야. 이 QRS의 이 디스턴스가 0.12초. 0.12초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다 내려오고 0.12초보다 좀 크다 싶으면은 좀 약간 크다 싶으면 이제 와이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 이렇게 쭉 잘 했는데 요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네로우한 0. QRS가 0.12초 이내인 환자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요 증상이 있으면 봐보세요. 브레디카디아도 처음부터 이 증상이 있으면 바로 그냥 요리 가는 겁니다. 바로 이쪽으로. 아데노신 줘보고 TCP. 타키카디아도 처음부터 아주 심각한 증상으로 혈액학 적으로 요 불안정한 증상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아데노신하고 카디오 버전으로 갑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병원 전 단계에서는 아데노신 약을 지금 쓸 수 없죠. 그럼 병원 전 단계에서는 요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카디오 버전으로.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것이 카디오 버전밖에 없잖아. 왜? 우리는 아트로피는 있어도, 아니, 에피네프린이 있어도 아데노신 없죠. 아트로핀 없잖아요. 근데 환자는 지금 PSVT로 지금 심장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벤트리클 피브레시 빠지라 그래요. 근데 BP도 굉장히 안 좋고 환자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카디오 버전을 바로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도 119에서 있었고. 그러면 놀랍게 잘 하게 되면은 환자 상태가 하트레이트가 정상으로 뛰죠. 우리는 왜 하트레이트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냐면 분당 심박출력이 70ml이 70회 뛰어서 서큘레이션 1분 안에 돌아가야만이 환자 O2와 CO2가 잘 교환되면서 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부분이 헷갈리겠지만은 우선은 이 네로 랭귀지에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로에 만들어야 돼. 네로란다. 예. 노말 사이너스로 들어와야만이 결국은 환자가 사는 거야. 브레디에서 타케에서 결국은 이 노말 사이너스 리듬 요 안에 들어와야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호흡할 때 말씀드렸죠. 호흡할 때는 레스피레이션이 12회 이상 20회 이하인데 우리가 30회를 하면은 쇼츠 하냐 O2, CO2 교환이 많이 되고 근데 결국은 데드 스페이스 때문에 우리가 O2와 CO2가 직접적으로 교환되는 공기가 O2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트레이트도 마찬가지죠. 분당 100회 이하 그 다음에 60회 이상을 띄워줘야만이 분당 시 발출력이 우리가 5리터가 돼야만이 전체적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심각한 거예요. 너무 빨리 뛰면은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뛰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뛰면 좋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 프로토콜에서 잠깐 배웠듯이 요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알겠어. 오, 안정시키고 미주시킨 주고 아데노신 주고 안 되면은 카디오버진 주고 봤더니 여기는 좀 애매하네. 이거는 와이드예요, 네로우예요. 와이든지 네로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아데노신을 준다고 했습니다. 헷갈리니까. 근데 아데노신 줘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거 꼭 갖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페이스위트구나. 근데 안 들어, 아데노신 중에서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카디오 버전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혈액학적으로 사실은 또 안정하면 어떻게 돼? 혈액학적으로 안전한 환자한테 이런 정기적 술기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혈액학적으로 안전한 환자한테는 이제 안티 아리즈미아를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아미오달론 150mg. 그거 안 되면 또 베타 블로커들이 있어요. 칼슘 채널 차단제도 있고 베타 블로커 알파 베타 있는데 베타를 블록시킨다는 거야. 심장을 빨리 뛰지 않게 해준다는 거지. 베타 블로커라는 소리는 심장을 빨리 뛰지만 않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빨리 뛰지만 않으면은 요 랭귀지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환자의 리듬을 봤더니 지금 한 명이 아니고 환자를 봤더니 이런 환자가 있고 이런 환자가 있고 봤더니 이런 환자가 있어. 누가 봐도 와이드 QRS 벤트리큘러 타키카드예요. 몇 박도 잘 뛰고 환자도 말도 해. 선생님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가 혈액학적으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봐서 혈액학적으로 안정하면은 뭐겠어요? 안정하면 안티아리즈미아를 쓰면 되는 거예요. 드러그를 아미오달론 쓰면 돼. 근데 이 환자가 안정일 리 없어. 안정일 리가 없어. 이렇게 뛴 사람이 안정일 리가 없어요. 뭐 쉽게 말하면은 이 환자가 안정인 것 같아. 좀 기다려봐. 불안정해질 거니까. 웃어야 되는데 있잖아. 예, 이해되세요? 환자 지금 멀쩡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10년도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한 1, 2분만 있으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또 1, 2분 더 기다려버리면 피브레이션 빠지니까 더 기다리면 안 되고, 상태가 안 좋네? 그러면은 카디오 버전을 주는 거야. 심장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몇 박이 안 뛰면 어떻게 해줘야 돼? 몇 박이 안 뛰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디피브레이터죠. PVT니까. 근데 몇 박이 잡힌다니까 지금 환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싱크로를 키워서 싱크로나이드 카디오 버전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놀랍게 이렇게 뛴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해됐어 이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똑같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이너스 브레디카디아 노말을 듣고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슈프라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벤트리클 타키카디아는 전부 다 뭐, 예. 여기서는 다 규칙적인 거를 말하는 거야. 예. R과 R, 요것이 P, Q, R, S니까 우리가 R과 R을 보는 거야. R과 R. RR 간격이 일정해. 우리가 이거를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RR 간격이 일정해요. RR 간격이 일정해. 그래서 우리가 레귤러 한다고 그래, 레귤러. 레귤러 하면은 모노몰피 VT 또는 SVT 여기서 다 레귤러 하면은 우리가 그냥 요 순서대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레귤러 하면은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지. 이레귤러. 이렇게 한다든지 QRS가 막 이렇게 된다든지 이레귤러 하면은 이제 디피블레이터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규로 하는 상황.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좀 돼? 어려워? 빈맥에서는 빨리 뜨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QRS가 0.12초 이내고 하나는 0.12초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환자는 그건 혈액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안정할 때 BP가 안 좋을 때를 말하는 거죠. 불안정할 때 또는 안정할 때 환자가 혈액학적으로 처음부터 불안정하다. 그러면 쇼크 증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강력하게 나갑니다. 아트로핀, TCP. 요거는 카디오 버전. 처음부터 카디오 버전 가면 돼.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언제부터 아파요, 어디 아파요, 뭐 이렇게 물어보긴 하겠지만 물어본과 동시에 지금 뭐 약을 주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강력하게 카디오 버전 나가버리는 거죠. 한 방에 돌아올 수 있게. 빨리 할수록 효과적인 거 알죠? 불안정할 때. 근데 봤더니 안정적이야. 그래서 걸어서 들어오셔.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오셔. 앉혀보고 혈압을 재봤더니 아직 나쁘진 않아.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디가 아파? 어떻게 아프세요? 목 좀, 눌러보고. 그 다음에 아데노신을 한번 줘보고. 그래도 안 들어와. 좀만 참아보세요. 근데 심장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놔두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선생님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디오 버전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물론 아데노신을 한 번 줘서 안 돌아오면 한 번 더 줘가지고 하트레이트를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환자한테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뉘앙스가 네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경우가 많고 와이드는 당연히 불안하죠. 심신 자체가 좀 안 좋은데 불안. 요것도 역시 처음부터 환자가 왔는데 이렇게 막 뛰어요. 우리가 클리어 거기 비키니 거기 영상에서도 요 VT가 나왔죠. 전기로 빡. 심정지 환자에서도 이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로 빡 처음부터. 근데 멘탈이 있으니까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 멘탈이 없고 맥박이 없으면은 디피뷸레이터. 처음부터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맥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심장이 박출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맥박이 없다는 것은 심장 박출력이 안 나와. 그림은 중요하지 않아. 박출력이 안 나와. 박출력을 나오게 해야 돼. 그럼 심폐소생술 하다가 박출력이 나오게 해서 전기로 빡 때려서 심장을 다시 올 세팅 시킨 다음에 페이스메이커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든다는 역할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잘 뛰고 있어요. 심장이 잘 뛰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정신없이 빨리 뛰니까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로 해본단 말이야. 천천히 뛰어. 안 돼. 약을 좀 줘봐. 야, 약 줄 테니까 좀 천천히 뛰어봐. 안 돼. 그런 말 안 들으면 빡 때려야죠. 전기로 때려야지. 그래, 말 안 들어 봐봐. 빡. 그래서 다시 노말 사이노스 리듬으로 만드는. 이게 최대의 목표야. 빈맥 환자의 최대의 목표는 노말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섬액 환자의 최대의 목표도 역시 노말 사이노스 리듬의 랭귀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돼야 요런 부분들을 이제 필기 시험으로 냈을 때 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57세 남자 환자가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환자를 심전도를 관찰해 본 결과 하트레이트는 50이고
BP를 재본 결과 BP는 90에 60이었습니다. 가장 알맞는 처치로 알맞는 것은 아트로핀 3mg, TCP 또 환자 안정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거기서 가장 알맞는 거.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용량이나 속도나 뭐 이런 것도 계산해서 가장 알맞는 거. 아, 요거 쓰는 사람은 아트로핀도 주지만 용량이 안 맞으니까 TCP가 맞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